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은 왜 삼전을 살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코스피 지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삼전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이 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삼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는 중심에는 삼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3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업황도 별로 좋지 않지만 반등이 나오면서 한 달 동안 16%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11% 정도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 그리고 하이닉스가 6% 오른 거에 비하면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는 성과가 조금 부진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경기 침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은 내년 전망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고,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3분기 점유율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계속 나왔어요.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한국 경제 불안하다, 수출 부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9월 30일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최저점 부근인 52,000원 부근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3주 정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러다가 10월 21일경부터는 기관까지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쌍끌이로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동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전망이나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5만원 초반부터 매수를 했고, 그리고 5만원 중반대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개미들 물량을 다 털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아무래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진바닥에 이르렀다, 이제 막 진바닥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상에도 남아 있는데요. 2019년도 6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뉴스 기사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글로벌 경제,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그때 당시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가 이제 2019년입니다. 이때 2019년인데 이때 2019년도에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고 나서 반동이 나온 이후에 횡보하고 있던 그 시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이 과매도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신문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최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과거에 2015년도에도 단기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때도 삼성전자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 과매도가 나오고 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한 번 더 있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에
자, 2011년도에도 이렇게 과매도에 한번 진입을 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한 2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되어 가지고 삼성전자의 1차 랠리, 그리고 삼성전자 2016년도 2차 랠리, 그리고 2020년도에 삼성전자 3차 랠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도 과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과매도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엄밀히 따지면 11년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과매도가 4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을 포함해서. 자, 그런데 자, 2022년 이전에 과매도가 모두 3번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을 때가 3번이 있었는데 모두 다 3번 과매도가 진바닥이었고, 그 이후로 몇 달 뒤에는 강하게 랠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3번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흔들림이 있더라도 과매도에서 해소돼서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매도에 진입하고 나서 랠리가 시작되는 데까지는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랠리가 시작될 때까지 약 8개월의 시차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약 8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약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매도에 진입하고 나서 랠리가 시작되는데 평균적으로 7, 8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본다면은 내년 2분기쯤부터는 본격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삼성전자를, 바로 중국 엑소더스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들 소개해 드렸고, 아침 신문 읽기를 통해서도 중국에서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이런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자, 시진핑 독재체제 확정 이후에 금융자본의 중국 엑소더스가 심화됐습니다. 중국은 위험하다, 미국의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은 중국 주식 투자를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흥국 바스켓에 남아있던 돈들은 계속해서 신흥국 바스켓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신흥국 바스켓에는 중국의 비중이 가장 컸죠.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 대만, 한국, 그 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로 어디로 가느냐? 대만으로 가기도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대만도 사실은 이제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국으로 지금 돈들이 몰려오고 있다.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의 일부가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돈이 다 유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한국이 부상이 됐고, 자, 그래서 한국으로 돈이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시진핑 독재체제가 나온 이후에 중국 ETF에서 굉장히 빠르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ETF가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한국 ETF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국 ETF가 상승한다는 것은 한국 시총 상위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려왔고, 자,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기계적 매수가 진행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잡히기 때문에, 자, 외국인 자금들이 급격하게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의 성과가 최근 들어서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생각해 본다면 온갖 부정적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채권 시장의 위기,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의 위기,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은 결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진리가 있죠. 만약에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자, 온갖 부정적 소식이 나오는, 모두가 비관하고 있는 지금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장기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매력적인 가격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 기관들도 주체에 따라서는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데도 있고, 금투 같은 데는 이제 단기성 매매를 하는 기도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대체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라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고 있을 때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를 했지만 반도체 한파, 그 다음에 성장 부진, 내년에 반도체도 수출이 불투명하다,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지난 10년 동안 4번밖에 나오지 않는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멘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유명한 투자자들의 말이죠.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욕심을 부릴 때이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고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지금 비관론이 득세를 하고 있죠. 모두가 비관적일 때 우리가 또 기회를 찾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외인들의 3전 매수와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진바닥 영역에 진입해 있고 10년 동안 4번의 진바닥이 있었고 9월이 최근 진바닥이었다. 그리고 중국 엑소더스 영향으로 한국으로의 급격한 자금 유입이 진행되고 있고 시총 상위주 중심의 기계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다. 저평가돼 있고 시장에 비관론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